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3월 31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열린 제3차 네. 비상경제회의에서 4인 가구 기준의 그 소득 하위 70%에게 그 가구에게 네. 무려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함께 방역에 힘쓰는 만큼 네. 모두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 4월 중에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니까 혹시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복지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이트 이름이 복지로입니다. 네, 복지로. 확인 꼭 해주시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저 4대 보험료 네. 그리고 전기요금을 납부 유예 네. 그리고 감면 적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달부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시는 우리 자영업 여러분들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50%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뭐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새봄처럼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모두가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끈이잖아요. 네. 예, 희망의 끈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낮 기온차 크고 어제도 낮에 더웠는데 계속 기온은 올라가나요? 네, 봄 기온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쌀쌀하니까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공기도 건조해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9도, 세종과 대전 21도, 아산 1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 봤을 때 낮 네. 기온차가 20도까지 나는 우와. 곳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낮에 따뜻한 기온에 흐드러진다는 표현이 있죠. 네. 꽃이 그냥 가지가 힘들 만큼 흐드러지게 폈는데 역시 봄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설레임 마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답답해서 산책 나가고 싶지만 설레임으로 대신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우리 대전 지역에도 벚꽃이 예쁜 곳이 참 많잖아요. 네네. 벚꽃 명소 중에 대청호 일대에는 그렇게 이 벚꽃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그 차량이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셔서였겠죠. 아시죠? 네. 제가 자주 하는 거 드라이브 스루. 내리지 마시고. 그럼요. 네. 그리고 거리 똑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봄하면 또 제철에 우리 입맛을 돋구는 게 이제 봄나물 아니겠습니까? 네, 봄나물. 봄나물들 많이 있는데 이 봄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봄나물을 그냥 와 먹는데요. 저도 어제 정말 솔직하게 집사람이 해줘서 봄나물로 밥을 비벼 먹었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쑥국이 없었어요. 쑥국. 쑥국에 봄나물 반찬이면 그보다 행복한 밥상이 어디 있을까? 맞습니다. 그보다 행복한 봄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진사연 주제 봄을 이렇게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너는 나의 봄. 봄. 손가락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정해봤어요. 예, 여러분들의 봄을 좀 저희하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럼요.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봄, 너는 나의 봄이에요. 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화요일의 남자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남자도 사실은 봄 타거든요. 그럼요. 예, 박창규 리포터는
봄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요즘 봄볕이 정말 좋잖아요. 볕에서 느끼는군요. 네, 저도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고 나는데 조금만 걸어도 땀이 뜨르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 땀도 기분 좋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봄 마음껏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네요. 이제 땀 흐르는 네. 계절이 됐군요. 맞습니다. 이런 따스한 봄볕처럼 그래서 오늘 좀 화사하게 밝히는 그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중요하듯이 집안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적절한 조명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명은 왠지 전문 분야라서 등을 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왠지 직접 설치하기도 또 인테리어에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조명들, 조명 스타트업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빛은 세상을 밝히고 조명은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며 공간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왠지 어려워 보이는 분야라서 아무나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너무 많은데 거기서 소비자의 정말 트렌드를 읽고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서 여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DIY 셀프 조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명 하나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데요. 우리 집을 밝히는 셀프 조명, 지금 만나봅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나름 멋을 부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머리보다 안 되나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완성은 가구도 아니요, 가전제품도 아니요, 바로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조명에 대해서 창업을 한 회사를 찾아갑니다. 가시죠.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조명으로 세상을 밝혀라. 2017년에 창업한 벤처 회사를 찾았습니다. 조명회사답게 입구부터가 역시 다르네요. 와, 이게 뭔가요? 무도회장에서 만날 수 있는 미러볼과 레이저도 있고요. 그 외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역시 조명빨이라고 했나요? 이 조명을 받으니까 제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럴 때가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들 젊으신 분들인데 누가 대표님? 네, 제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DIY 셀프 조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조명 개발자 이상훈 씨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LED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조명 상품, 예를 들어서 무드 등 인테리어 조명, 산업 조명 등을 개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든 조명으로 다양한 물건들, 가구, 인물들을 비춰줬다면 이제는 그 조명 아래에 우리가 있을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공! 이 조명회사를 집중 조명합니다. 이곳은 20, 30대 청년들이 함께 꾸려가는 산업 디자인 조명 전문 회사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창업 선도대학에서 지원받아 창업 3년 만에 다양한 조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조업이나 뭐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제품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품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소비자의 정말 트렌드를 읽고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서 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각자 특장점을 살려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개발해낸 조명이 50여 가지나 되는데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무드 등부터 어린이 교육용 완구 조명을 비롯해 감각 넘치는 디자인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전등 아닌가요? 네, 손전등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열쇠고리예요. 단순히 열쇠고리인데 이렇게 비쳤을 때, 벽에 비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포토빔 열쇠고리예요. 그래서 이런 굿즈 상품인데 조금 더 특화시켜서 만드는 그러한 조명입니다. 이 안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누구나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팬클럽 등에서도 이런 거 좋아하겠네요. 굿즈 상품으로. 그럼요. 판매가 되면. 네,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야, 이 안에 아이유가 있어. 포토빔으로 만나는 우유빛깔 아이유. 삼촌 팬들의 취향 저격 굿즈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고 식물도 성장시키죠.
날씨나 장소에 상관없이 식물을 성장시키는 조명도 개발했는데요. 이 푸른 빛이 식물의 성장을 促진시키는 전용 조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것저것 뭐 다양한 채소들, 식물들도 있고 어항들, 수조들도 있고요. 이거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식물 성장에 맞춰진 조명인데요. 수족관 제품에 맞게 수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용 화장을 이용해서 수초 성장 조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이 수조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수초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성장을 도와주는 조명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전용 화장대가 있어요. 네. 파란색 440나노와 660나노의 화장을 비춰줘서 좀 더 성장을 촉진해주는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셀프 조명이 있다는데요. 조명을 이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는 주로 간접 조명인 라인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오, 이건가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좀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남녀노소 손쉽게 자기만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거 라인들이 딱 그려져 있는데 네.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오! 부러뜨릴 수도 있는. 아니, 이거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지금 부러뜨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돼요? 네, 아, 그래도 불이 들어와요? 네. 이게 바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DIY 셀프 조명인데요.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 있고 가구나 벽에 붙이면 설치 끝! 가성비 최고의 셀프 조명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색다른 디자인의 조명 개발에 매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특히 유행이나 이슈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한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를 살균하는 UV 조명 제품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마스크 제품들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 살균기에 대해서 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품들을? 야, 젊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그런가요?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밝고 좋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대표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네. 옆에서 같이 회의하고 있는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검증이 됩니다. 정말인가요? 이 말이 맞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밝고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것 같다. 내가 같이 하겠다. 함께 같이 일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같이 으쌰으쌰 노력하면서 열심히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상품 개발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인테리어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인재들의 젊은 감각으로 이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열정 있게 대전에서 요 유성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주변에 대학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그 디자인 학과나 그런 그 공학과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기획부터 디자인, 제조, 생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 납품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문은 바로바로 중국 공장에 전해지는데요.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종종 화상회의를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의합니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저기 대표님이시고요. 예, 같이 열심히 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UV 조명 라인, 또 식물 생장 조명 라인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개발해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센서 기반으로 한 홈 IoT 상품들을 조명 상품들을 계속 기획하고 있어요. 그런 상품들로 조금 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는 없을까? 벤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조명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집안 분위기는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조명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네. 조명 스타트업을 만나봤는데요. 직원도 몇 분 안 되고 그리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제품이 50가지 이상이 또 이제 특허를 네. 받았다고요? 네, 대부분의 벤처 회사들이 유망한 기술 특허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명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떡 부러뜨려 사용하는 DIY 조명은요. 누구나 쉽게 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인테리어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똑 네, 똑 부러뜨렸는데 부러뜨리고 탁 그냥- 붙이고. 네. 현관에도 그렇고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침실에 이렇게 네. 탁 붙여주면 간접 조명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또 이것 외에도 다양한 조명 아이템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생활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마스크를 재사용하려면 살균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UV를 이용한 마스크 살균기를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또 트렌드와 이슈를 읽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빨아 쓰는 마스크부터 네. 지금 이제 개발 중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 마스크 살균기까지 어찌 보면 그 벤처 회사들이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내면서 새로운 개발품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와, 이 저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에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세요. 네, 쑥쑥입니다. 네. 아침에 퀴즈 오늘은 흥이 많은 사나이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하죠. 네, 매일 아침 기다리시니까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셀프 인테리어 조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소비자가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거나 제작해 쓸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PB, 2번 OEM, 3번 DIY. 힌트는 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그렇죠. 박정원 MC나 저나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자, 이 라인을 지금 힘을 뺐는데도 라인이 보이네요. 자, 몸으로 힌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반제품을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 용어이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가구도 많이 만듭니다. 몸으로 힌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DIY가 정답이었습니다. DIY란 가구 제작이나 가정 내 여러 가지 물품의 손질, 정원 가꾸기 등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재료와 도구를 구입해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D 상상도 못했습니다. 허를 찌르는 느낌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창피합니다. 네, 맞춰주셨을 것 같고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창규 리포터가 소개해드렸던 그 DIY 셀프 조명으로 집안 분위기 한번 멋지게 바꿔보는 것도 시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밖에 꽃을 직접 못 보니까 네. 이 조명꽃을 피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그럼요.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나야 되는데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크기나 모양은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표면이 더욱 거칠고 당도가 높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즙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옐로푸드의 대표적인 감귤류 과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한라봉, 2번 유자, 3번 금귤. 네,
사실 이맘때 참 제주도가 아름답잖아요. 뭐 제주도 하면 돌하르방도 생각이 나고 유채꽃도 생각이 나고 또 한라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과일은 또 한라산과 이름도 비슷하고 약간 닮기도 하고. 산 얘기를 자꾸 하시죠. 네. 그 산에서 봉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옐로우푸드의 대표적인 네. 감귤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한라봉이 정답이었습니다. 한라봉은 봉끝 솟아오른 모양이 한라산을 닮아 붙여진 이름인데요. 감귤보다 당도가 높고 비타민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요.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상큼한 한라봉. 이게 그 봉끝 올라온 네. 고기를 잘 따서 까 먹어야 맛있는데 네. 어우 한라봉 얘기만 해도 그냥 침이 침이. 네. 그 요즘같이 면역력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이 비타민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상큼한 네. 한라봉. 제주도에 전화해야 되나? 네. 네. 한라봉까지 맛있게 먹어봤는데 입이 그냥 봄 향이 가득한 것 같거든요. 3월까지 제철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우 어떻게 입 네. 침 고여서 바로 다음 문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뭐요? 왜 할 말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 주세요. 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1m 이상의 거리.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매번 매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늘 매일.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1m가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약간 한 발자국 정도니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조금 더 거리가 있어야 되진 않을까. 서장훈 씨를 네. 제외하고 사람이 살짝 누웠을 때 네. 안 닿는 오. 거리 정도. 네, 우리 이 정도 거리가 네.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1m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는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2m 이상 거리를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는 4월 5일까지 강력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외출 자제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건강거리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첨가를 하면 네. 2m 사랑했던 그 사람을 2m 앞에다 두고 2m. 2m. 네. 예. 좀 재밌었나요? 그 예전 노래인데 그걸 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또 노래와 함께하고 있는 즐거운 시간들 네. 아침엔 퀴즈인데요. 네. 그럼 이제 네 네 번째 번째 문제 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딥러닝, 2번 인공지능, 3번 가상현실.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예, 보기 3개 중에 뒤에다가 로봇을 붙였는데 어울리는 거. 오, 뭐 딱 나오네요. 딥러닝 로봇,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로봇. 로봇. 그렇죠. 예전에 뭐 바둑도 이것으로 많이 뭐 둬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 뒤에 한번 로봇을 붙여보면 힌트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인공지능이 정답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네. 이 세계적으로 로봇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의료원에서 3가지 로봇이 있습니다. 살균 담당하는 로봇, 체온 측정하는 로봇, 환자의 의리와 폐기물을 옮겨주는 로봇까지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로봇 중심의 미래로 변화가 더 빨리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되는데 무슨 로봇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안일 대신 해주는 다 로봇. 그래. 예, 어쨌든 네. 로봇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도 없애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고. 빨리 나왔으면 그게 제일 좋겠네요. 자, 이제 네. 뭐든 더 마지막 문제 또 준비를 하셨는데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최근 심한 일교차로 또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질병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만성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오십견, 2번 화농성염, 3번 경견완 증후군. 정답. 기지개를 그러니까요. 이거 하시는 분들 이게 저 나이가 앞에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예. 그렇죠. 이 네. 질병 같은 경우는 이 나이대에 좀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런 또 이름이 붙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기다려봐요. 박창규 씨도 와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오십견이 정답이었습니다. 오십견은 다른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로 주로 어깨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50대 이후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보다 젊은 연령대나 50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침에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특산물들이 네. 있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지역들을 보면 금산의 인삼, 논산의 딸기, 공주의 밤, 태안의 뭐 꽃게 등등등해서 참 많은데 네. 이 특산물을 가진 레시피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럼요. 예, 맛있다고 소문이 네. 나고 예, 이게 좀 활성화되면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행복해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특산물을 이용한 레시피를 열심히 연구하고 네. 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는 잣과 찰옥수수를 이용한 연구가 열심히 이어지고 맛있겠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맛좋기로 유명한 홍천 잣과 홍천 찰옥수수. 품질 좋은 우리고장 농산물이 들어가 더욱 특별한 홍천만의 메뉴가 탄생했다. 이 닭발의 모양을 없앤 닭발 강정을 만들면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홍천 잣을 감미한 닭발 강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홍천의 명물 홍천 찰옥수수와 카페라떼가 만났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카페라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언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홍천의 맛. 홍천의 새로운 맛을 만나러 출발. 맑은 홍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홍천 지역 상권의 중심인 홍천중앙시장. 전장수 씨가 시장 골목의 한 가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구 잘 되고 계세요? 네, 해보고 있어요. 오늘 그 연구물 보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예. 전집인 줄 알았는데 이 재료들은 다 뭐죠? 자세히 보니까 이건 닭발이잖아요. 닭발과 홍천 잣의 이유 있는 만남. 청정 홍천에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고 자란 우리 홍천 잣입니다. 맛이 아주 고소하고 영양가가 있고 신선의 식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숲의 향이 그대로 담긴 신비한 열매. 특히 홍천 잣은 일교차가 큰 해발 550m 이상 고도에서 채취해 맛과 향이 뛰어나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님이 많이 끊기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의 5대 명품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잣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혼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떤 요리인지 직접 한번 볼까요?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 하지만 생김새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재료인데 반면 강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으니 닭강정 아닌 닭발강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사장님의 아이디어. 와, 이게 닭발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치킨처럼 바삭하게 튀겨지는 닭발. 식감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념에 듬뿍 들어가는 홍천 잣가루. 와, 이렇게나 많이?
홍천잣이 들어가 더욱 고소하고 식감이 풍부해진 홍천잣 닭발강정. 홍천만의 이색 주전부리로 안성맞춤이다. 홍총떡과 더불어 홍천중앙시장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자 이래서 이제 발효액하고 뭐 간장 기본, 간장 고추장 이런 거 넣지만 여기에 제가 홍천잣을 더 같이 감미를 해갖고 넣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드셔보시고 평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장수 씨와 함께 이웃 상인들이 직접 시식을 해보는데 기존에 본 적 없던 메뉴라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맛. 튀김옷 속으로 쫄깃하게 씹히는 겉바 속쫄 식감. 그리고 그 사이로 톡톡 터지는 홍천잣의 고소함. 맛있다. 조금 바삭한 맛이 있으면 좋겠네. 좀 더 바삭한 맛이요. 조금 더. 맛은 닭 강정 같은데 쫀득쫀득하고 그런 맛이 고소한 맛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녹말가루 더 들어가면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많은 국민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홍천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홍천잣 닭발 강정을 드셔보시고 좀 모두가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 아자!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홍천발전연구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다. 다양한 분야의 홍천군민 15명이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모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건 홍천 대표 먹거리 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1월 홍천발전연구회 먹거리 1호인 홍천찰옥수수 카페라떼가 탄생했다. 시음회를 거쳐 지금은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는데 커피와 홍천찰옥수수의 만남이라니 이것도 범상치 않다. 여러분 홍천 찰옥수수 드셔보셨나요? 홍천의 큰 일교차가 아주 쫀득하고 찰지고 맛난 고소한 옥수수를 만들어내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홍천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인 홍천 찰옥수수.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홍천의 토양에선 껍질이 얇고 단맛이 풍부한 최고급 찰옥수수가 생산된다. 홍천의 명품인 홍천 찰옥수수를 커피랑 잘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옥수수의 단맛과 그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잘 어울릴까 걱정은 했었는데요. 제품을 만들다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맛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네, 제품이 나오게 됐어요. 홍천 찰옥수수 라떼는 차갑게 먹을 때 더 맛있다는 사실. 시원한 얼음이 담긴 잔에 우유를 채우고 달콤한 휘핑 크림도 듬뿍 올려주는데요. 카페 라떼니까 커피가 들어가야겠죠.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했다는 원두를 갈아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사장님. 그런데 여기까진 평범한 카페 라떼 아닌가요? 뭐가 특별한가 했더니 아하, 지난 여름 수확해 가공해둔 비법 찰옥수수 가루로 활용 점정. 손님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 날까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면 되게 생뚱맞은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좋은 맛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고장 특산물로 신메뉴를 출시했다는 소문에 직접 맛보러 온 손님들. 어떤가요?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고소하고 입에 쫙 붙어요. 맛있어요.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커피와 옥수수와 그 단맛, 원래 라떼 맛, 단맛하고 조화가 잘 이뤄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풀 맛인 것 같아요. 옥수수의 그 부드러움과 그다음에 약간 씹히는 맛이 좀 독특하면서 굉장히 부드럽다 이 생각 들었어요. 맛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님들의 호평에 용기를 얻어 요즘은 새로운 찰옥수수 디저트도 개발 중이다. 옥수수 알이 톡톡 씹히는 아포가토와 부드러운 크림슈, 대만식 타피오카 펄 대신
홍천 찰옥수수 펄을 활용한 수프와 버블티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홍천 찰옥수수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네. 자발적으로 홍천만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허피롱 홍천 본수도 찾아와 귀를 기울였다. 홍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너무 맛있다 보니까 우리 홍천 찰옥수수 축제 할 때 많은 관광객들께 우리 홍천 찰옥수수 카페라떼 맛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축제 때 한 부스 만들어서 예. 거기서 선을 보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정 홍천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더해 홍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맛이 탄생했다. 홍천 발전 연구 회원들의 고향 사랑이 담겨 더욱 정이 가는 맛. 홍천잣 닭발강정과 홍천 찰옥수수 카페라떼. 홍천에 놀러 오면 타 지역에도 있는 평범한 먹거리보다는 홍천에만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즐겨보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 직접 연구하고 고민한 신메뉴들이 앞으로 큰 사랑을 받기를 응원합니다. 그 견과류를 잣을 네. 이용한 오. 닭발강정. 그냥 강정도 아니고 닭발강정에 네. 찰옥수수를 이용한 카페라떼. 이 닭발강정 사실 닭발은 네. 이 식감 아시잖아요. 네, 오독오독. 예. 네. 뼈 발라 먹는 맛도 있긴 한데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닭발강정에 네. 이 잣이 들어갔다. 그리고 찰옥수수 카페라떼는 그냥 좀 한 끼도 좀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레시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은 뭐 네. 지역 특산물 소비도 잘 되고 그렇죠. 또 농민들도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런 레시피를 좀 찾아 먹는 것도 지역 사랑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는 요즘에 일명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도 그런 분들 네. 계신데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진단 말이죠. 네. 새로운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날로그. 50견이 와서 그런지 아날로그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네. 게요. 아날로그가 좀 더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사람 냄새 들고요. 난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또 추억을 또 되새겨 볼 맞습니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아날로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보다 스마트해지고 보다 글로벌해진 2020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아날로그와 레트로 감성이죠. 복고풍 감성들이 먹히고요. 손으로 직접 쓰고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서점은 사라져도 헌책방은 다시 생겨나는 이유. 컴퓨터 디자인보다 직접 쓴 손글씨를 찾는 이유. 차 한 잔을 마셔도 레트로 분위기가 끌리는 이유.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감성 충전하고 싶은 이 계절. 아날로그와 레트로의 매력을 탐구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SNS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소한 일상들. 스마트폰 하나면 영상 통화까지 자유자재. 이런 요즘에도 손글씨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가정집.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정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정미 작가의 최애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어디 집안 곳곳에 자리한 작품들 먼저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서울에 있는 이산글씨학교 거기에 이제 필마당이라고 작가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작품씩 내서 하는 전시작인데요.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제가 쓴 겁니다. 이전까지 알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작품들. 네, 이 작품은 한글 패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요. 글씨를 이제 조각보처럼 만들어서 이제 채색도 하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이번에 봄 전시회 때 작업을 한 건데 화전지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모양을 딴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포토샵 작업까지 해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보고 있자면 종이 구겨가며 손편지 쓰던 추억이 새록새록.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게 요즘은 단순히 글자를 예쁘게만 쓰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개성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먹히고 있다고 하는군요. 펜의 특징이나 강약 조절을 이용하면 같은 문구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캘리그라피. 자신만의 필체를 개척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뭐 필통 안에 있는 필기구는 다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글씨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펜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펜이고 주로 많이 쓰는 펜이에요. 요건 스펀지로 붓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글동글한 글씨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좀 많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 붓끝이 목끝이 붓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예를 쓴다든지 정체를 쓴다든지 뭐 이런 글씨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이 펜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펜이기도 하고 요거는 좀 글씨들이 좀 각진 글씨들을 쓸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디 찬찬히 비교해 볼까요? 동글동글한 스펀지 펜으로 쓴 것과 각진 펜으로 쓴 글씨의 차이 보이시나요? 작게는 명암과 간판부터 미디어 대문 글귀, 글씨 테라피 등등등 캘리그라피의 세계는 더 창조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 정해진 룰이 없는 만큼 도전의 장벽도 그만큼 낮아졌다고요. 제가 오늘 요거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요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씨가 이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이걸 고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의 간격이나 위치, 크기에 따라서도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캘리그라피. 잘 쓰기 위한 요령이 있을까요? 보시면 라자의 방향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방향만 일렬로 맞추면 훨씬 더 글씨가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샵을 연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시태그 할 때 샵 많이 쓰잖아요. 그 방향대로 가로 세로 방향만 맞추셔도 글씨는 깔끔하게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방향대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필로 글씨 쓸 일이 줄어들다 보니 글씨 연습용으로 입문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었다는데 캘리그라피의 첫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누구든 글씨를 다 써요. 그 내가 어떤 글씨를 쓰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 글씨가 이거는 너무 못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내 글씨도 이거 누구한테 선물해도 이쁘겠다.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좀 자기 글씨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쓴 글씨를 조금만 이쁘게 따듬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멋진 캘리그라피를 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실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감성 하나만으로 힐링이 되는 캘리그라피의 세계. 손가락을 두드리는 타자 글씨보다 직접 쓴 손글씨가 끌린다면 여러분도 캘리그라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찾은 두 번째 장소, 천원 코너부터 낡은 책들까지 서점이라기엔 수상합니다. 여기 헌책방이라서 그래요. 스마트 기기 하나면 수만 권의 책을 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출판 시장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데 오히려 책방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어릴 적 헌책방을 찾던 기억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헌책방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절판된 책을 득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창시절 문학 감성을 되살려보는 재미도 있단 말씀. 헌책방이 주는 매력은 헌책방에 오면 추억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런 점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찐 아날로그 감성.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손끝으로 느끼는 종이의 감촉, 책 특유의 향기까지. 감수성 터지는 헌책의 아날로그 감성 놓칠 수 없겠죠? 계속해서 발길을 옮긴 곳은 경부간동의 한 카페. 골목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 레트로 감성이 필요할 때 커피 한 모금 어떠세요? 복고풍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요즘 레트로 감성에 새로움을 더한 뉴트로
개성을 입힌 힙트로 등 신주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카페는 SNS상에서 핫하디 핫한 감성 카페. 언뜻 둘러봐도 눈길을 사로잡는 소품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네, 냉장고나 카메라 이런 것들 제가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둘씩 모으고 또 수집했던 것들을 공간에 이제 녹여내서 잘 인테리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기타 같은 것들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던 제품들 그리고 물건들이고 그거를 이제 저만의 공간에 이제 다른 여기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녹여내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공간 마련이나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의 짙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때 묻은 통기타에 오래된 LP판, 특히 필름 카메라는 카페 주인장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라는데 직접 찍은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다 보니 소품 감상은 물론 작품 감상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요즘 워낙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또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많으니까 요즘 디지털 카메라나 또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 색감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찍었을 때 혹시나 그 결과물이 어떨까 하는 그런 두근두근 거림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필름 카메라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돌고 돌듯 감성도 돌고 도는 법. 이런 복고풍 레트로는 2030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카페 단골들은 올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오랜 시간 머물다 가기도 한다는군요.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있어서 되게 친근하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카페 오면 일단 저렇게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빔 프로젝트 이렇게 약간 문화예술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이 레트로 감성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접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감성 자체를. 레트로 감성 뿜뿜하는 카페에서 시그니처 음료와 메뉴 시켜놓고 나른하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으니 이런 감성 카페에서의 여유 한 모금 이 봄에 딱이지 않을까요? 손글씨, 헌책방, 레트로 카페까지 옛 감성이 그리울 때 만나는 감성 충전의 시간 어떠셨나요? 싱숭생숭해지는 봄, 울적해진 마음을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자, 캘리그라피와 헌책방 네. 그리고 이 복고풍 카페까지 옛 생각 참 새록새록 나는데 네. 이 캘리그라피는 제가 꼭 좀 배워보고 싶은 네. 저도 이제 글씨 쓰는 거 좋아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캘리그라피 배워서 편지 한 장 쓴다면 네. 100번 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 한번 배워서 저도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요? 네. 네. 그리고 참 아날로그가 주는 이런 감동과 또 감성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봤던 그 레트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여유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과 그 앨범 아니면 가족 사진들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는 것도 옛 감성을 추억하는 거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앨범 네. 한번 꺼내보신다면 흐뭇한 하루가 또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날씨 또 알아봐야 되겠죠. 강인하 기상캐스터. 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공기도 건조해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9도, 세종과 대전 2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 반짝반짝 너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282번님, 목련꽃과 홍매화 나의 봄날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진에 있는 꽃을 보며 봄을 만끽합니다. 아, 참 꽃망울이 탐스럽다라는 네. 말이 바로 저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실제가 아니지만 사진으로 네. 봐도 행복할 수만 맞습니다. 있다면 예, 그 보관한 사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네. 7658번님, 주말에 미나리를 캐왔어요. 향긋한 봄 미나리를 새콤하게 무쳤더니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네. 나른한 봄, 입맛 없으신 분들께 봄 미나리를 강추합니다. 봄미나리 향이 참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 딱 좋아요. 조금 있으면 질겨지거든. 네. 요 봄미나리, 미나리 가지고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아, 미나리에 삼겹살 요거 궁합이 딱 맞습니다. 최고일 것 같은데요. 건강도 지키고. 네. 와, 맛있겠다. 미나리. 네. 직접 뜯어서 했으니 얼마나 맛있어요. 네. 9272번님, 지난달에 출산하고 외출 못했어요. 어린이집 못 가는 첫째와 같이 지지고 볶는 중인데 오늘 아침 출근하는 남편한테 꽃사진이 왔네요. 어머, 네. 내년엔 내 식구 꼭 꽃구경 가자고요. 힘들었을 때 따끈따끈한 꽃사진 보고 힘냅니다. 어머. 남편이 센스 있네. 네. 꽃사진. 아, 지금 아기를 보는 걸까요? 떼찌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같이 놀아주고 있는 거 동생이. 아닐까? 네.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네. 7471번님, 반짝반짝한 돈나물 비빔밥이 질리지 않고 맛있어요. 어우, 맛있겠다. 네, 나물은 저에게 봄 중에 최고의 음식이고 또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저런 비빔밥을 해 먹었다는 거 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저는 돈나물이 빠졌거든. 아쉬워요. 저 맛이 있거든. 네. 아, 오늘은 꼭 돈나물을 구해봐야 되겠어요. 아, 침고입니다. 7487번님, 봄을 알리는 진달래 개나리. 친한 언니분들과 집 앞 산책길에 다녀왔어요. 산 중턱에 진달래가 벌써 폈군요. 우와. 활짝. 제 맘에도 봄꽃이 피었답니다. 어머, 개나리까지. 아유, 그냥 온갖 색상들 화사하네요. 네. 부러우네요. 8114번님, 집 근처 공원길에 피는 목련꽃이 봄이 온 걸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책길에 찍은 건데 백목련과 홍목련은 이번 주가 지나면 곧 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봄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저렇게 봄꽃 즐기고 목련은 특히 이번 주 지나면 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래서 목련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너무 잘 폈네요. 네. 4236번님, 이번 봄꽃 구경은 창밖으로만 해서 슬프네요. 네. 저하고 똑같군요. 드라이브스루. 얼른 새아이 모두 밖으로 나가 뛰어놀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머. 일기인데 바람이구나. 코로나 끝나면 놀이터 가고 와. 점핑도 가고 자전거 여행, 축구, 영화관, 과학관, 놀이공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참 답답해하는 걸 빨리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5646번님, 코로나19로 화훼 농가들의 시름을 덜고자 지인분께서 프리지아로 저에게 봄 선물을 해줬네요. 진분홍의 프리지아. 너무 예쁘네요. 네. 야, 그 프리지아 지금 만나봤잖아요. 제가 이제 히아신스 집에 몇 개 선물 받아서 네. 키웠는데 향도 그렇고 우리 이제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서 네. 피어있는 꽃도 감상하시지만 네. 예, 꽃도 조금 장만하셔서 집 분위기 바꿔보는 것도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봄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많이 만나봤고요.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아이들의 긴 방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주부들은 삼시세끼를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외출도 쉽지 않은 요즘 돌아서면 끼니 준비를 해야 하는 주부들에게 똑주부가 특급 레시피를 전수합니다. 요즘 뭐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산, 네. 뭐 산이래봤자 높은 산은 아니겠죠. 작은 산. 네. 공원으로 이제 산책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짧은 시간이나마. 어떻습니까? 산책을 해서 걸어요.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산책이라는 게 땀도 잘 나지 않고 그렇게 힘이 들지 않으니까 뭐 운동 자체는 좀 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박창규 리포터가 산책하고 땀났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격렬한 운동보다 산책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걷기잖아요. 뛰기가 아니라 이 걷기를 하다 보면 혈압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심장병이나 이 암 관련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산책 참 좋은 거예요. 네, 요즘 뭐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가까운 공원에 한 15분 정도 딱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지켜주시면서 조금 걸어보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잠깐 짧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한적하고 없는 네. 곳 찾아다니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 답답하게 계시면 광합성이 떨어지면 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이제 건강한 건강거리. 거리. 네. 2m.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앉아서 또 일어났을 때 딱 되는 거리. 네. 그렇게 산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아침이 좋다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참여해 주시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가 또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건강한 그리고 산책 마스크 쓰고 한번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또 건강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